국가유공자 부결 시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 부결 시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고 난 이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말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이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면 너무 기쁘지만 안타깝게도 비해당이나 등급 외 통보를 받게 되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것으로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과 절차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인 국가보훈부 상급청인 국무총리실, 산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에 대해서 피청구인 국가보훈부는 패소 시 항소를 못하는 것이 행정소송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 국가는 대법원 3심까지 끝까지 소송을 추진함으로써 비록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막대한 소송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 손해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의 행정소송 전 국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이랍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이는 행정부에서 한 행정처분에 대한 상급청의 재판단 절차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의 소를 행정부와 무관한 사법부 판사가 판정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인용받지 못하고 패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청구에서 비해당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청구를 하여 비해당 통보를 받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사법인 율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